만해를 생각한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선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께서 향을 올리시는 헌향의식과 만해 스님의 유족이신 한영숙 여사께서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해 스님의 행장을 송은 스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만해는 스님의 법호입니다. 계명은 봉안, 법명으로는 용문이 되십니다. 스님께서는 고종 16년인 197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나이 26세인 1905년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영재 스님께 수계를 받으셨습니다. 3년 후인 1908년에 하감 스님께 기신론, 능엄경을 수화하셨고 이듬해인 1909년 유점사에서 오라 스님께 화엄경을 수화하셨습니다. 같은 해 잠시 일본에 건너가셔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개설하고 있는 조동종 대학을 참관하여 그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셨습니다. 이어 스님께서는 귀국 후 바로 표훈사 불교 강사와 화산 강숙 강사를 역임하시게 되십니다. 이어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1910년 스님께서는 승려 취처 문제 건의서를 일제 당국에 제시하고 익히 유명한 조선불교 유신론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백담사에서 탈고하셨습니다. 이듬해 1911년 한일 불교 동맹을 체결하려는 당시의 잘못된 풍조를 지적하여 박한영 스님 등과 더불어 한일 불교 동맹 체결 반대 골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선 임재종 종문 서무부장과 관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 시기 스님께서는 방대한 불교 경전에서 중요한 내용을 취하여 불교 대전을 편찬하셨습니다. 35세인 1913년에 불교 종문을 창설하시고 통도사 불교 강사로 활약하는 한편 조선 불교회 회장에 취임하셔 한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고취하여 불교인의 기백을 만방에 떨치고자 애쓰셨습니다. 2년 후인 1915년 37세 때에는 전국의 지방 사찰을 순방하셨습니다. 각 지역의 사찰을 방문하여 포교를 독려하고 설법의 사자후를 펼쳐 당시 전국에서 스님의 행적을 존경하고 그 인품을 존경하여 흠모하는 이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스님께서는 조선 선종 포교당의 포교사로 취임하시게 되십니다. 1919년에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을 주동하십니다. 일경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처참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독립의 기상과 불교 포교의 이념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일제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는 이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조선 독립 이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출감 후 스님께서는 선학원에 머무시면서 불교 활동을 계속하여 44세 때에는 법보회를 발기하시고 이듬해에는 불교 대중화 운동에 헌신하고자 조선불교 청년회를 창설하여 총재에 취임하셨습니다. 47세인 1925년에 오세암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이 시기에 스님께서는 화엄의 해석서인 시편담 주회와 시집님의 침묵을 탈고하여 이듬해 간행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2년 후 1927년에는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를 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불교 청년회를 조선불교 총동맹으로 개편하여 한국불교의 자주적 기상을 더욱 공고히 하셨습니다. 1933년 세송나이 55세 때 스님께서는 유마일 소설경의 번역을 시작하였고 또 성북동에 시무장을 지어 기가하시게 됩니다. 1944년 민족의 스승이자 선학원의 설립 조사 중에 한 분이신 스님께서는 시무장에서 입적하십니다. 한국불교 선불교 사상의 큰 스승이자 독립지사이시며 혁신불교인 그리고 시인이자 철학자이신 만해 한용운 스님은 법납 39세 세속 연세 향년 67세의 연세로 입적하시게 됩니다. 이상 만해 선사의 행장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며 추모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희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입니다. 저희 지역에 다 아시겠지만 시무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외람되이 먼저 추모사를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모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암울하기만 했던 일제강점기에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빛과 희망이 되어 투쟁하다 열반하신 만해 스님의 74주기 추모제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홍성에서 출생하셨으며 동학 농민운동에 가담하셨습니다. 백담사에서 영곡 스님을 스승으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 자는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말씀이십니다. 평생을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의와 대중복리를 위해 사회악과 맞서 싸우신 것은 바로 불교의 파사현정 정신을 바로 실천한 신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만해 스님의 불교 사상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그야말로 화해를 지향하고 일생은 다사다난했지만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분단국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걷어내려는 움직임이 바야흐로 한창인 한반도에 만해 스님께서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신 애국, 애족 정신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고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만해 스님의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민족 혼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해 스님 74주기 추모식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만해 스님이 펼친 독립운동과 민족의 평화 연문을 되새겨보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이어서 충남 아산시 갑 지역의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하신 대로 충남 아산 출신 국회 이명수입니다. 바로 우리 송은 스님이 계시고 또 우리 영산 합창단이 있는 보문사가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뵈니까 더욱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만해 스님을 위한 이런 추모제가 이렇게
열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도 드리고, 또 여기 함께 하신 여러 귀빈들과 또 유족분께도 애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고성에 있는 건봉사에 갔었습니다. 뭐 다른 일 때문에 갔습니다만, 거기 가서 우리 만해 스님의 거기에 머무셨던 그런 그 흔적을 봤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백담사나 또 우리 신흥사 이런 데 가서 마침 그 공교롭게도 만해 스님의 추모일을 앞두고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건봉사에는 또 이 사명당 휴정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우리나라에 인연을 맺은 지 1600년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정신문화의 초석으로서 호국불교라고 하는 그런 높은 우리 기계와 우리 민족혼의 자양분으로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불교가 성할 때 나라도 흥했고, 또 민족혼으로서 나라를 지킬 때 바로 호국불교 사상이 그런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굳굳이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만해의 스님의, 큰 스님의 그 참 훌륭했던 그 정신적 자양분을 다시 한번 기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만해 스님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그분의 소중한 그런 정신적 자양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리고, 또 우리가 함께 나라를 살리고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세암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오도성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오도성을 깨닫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만해 스님을 기리고, 만해 큰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 나라의 정신적인 그런 큰 호국의 맥락 속에서 함께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뜻깊은 이런 자리를 만드신 우리 선학원 법진 큰 스님, 그리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이 행사가 끝나면 모두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 저 극락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만해 스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결의 스승으로서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정신적 그런 지지와 바탕으로서 새삼 인식을 하면서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나라를 살리는 좋은 가르침으로 이어가야겠다, 이런 다짐도 함께 해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이 자리를 만드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 이 추모의 뜻이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가슴속에 오래 남고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구 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친정어머님도 그리고 시어머님도 양가 모두 독실한 불자이십니다. 저를 가지셨을 때 경북 상주에 작은 암자의 스님이 오셔서 큰 아이 될 거니까 잘 키워라. 그리고 저를 낳고 그 스님이 다시 오셔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널리 불리면 잘 클 거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님께서 공부 많이 해서 나라 위에 일해라 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했던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독립투쟁을 해주셨던 우리 호국불교의 수많은 불교 스님들, 그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추모하는 오늘 제가 오게 되고
추모사를 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독립운동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불교를 유구의 역사 대대로 내려오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스님의 몸으로 온몸을 던지셨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 다시 한번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지역의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법진 큰 스님과 저희 지역구의 관음사 큰 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해 선생님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3.1 운동의 우리 민족 대표 33인의 하나시고, 또 해방을 1년 앞두고 돌아가신 참 안타까운 저희들의 그 본보기가 되는 그런 독립운동가이시고, 또 시인으로서 또 누구보다도 참 주옥 같은 그런 글을 쓰신 분이신데요. 어릴 때 외우기도 많이 외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 보면서 조금 외웠어요. 마지막 부분. 원래 좀 아는 거지만 참 언제 들어도 가슴에 와닿는 좋은 글이라서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또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같지만은 저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참 언제 들어도 그런 주옥 같은 가슴에 와닿는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만해 선생님 정말 업적을 일일이 말하려면 밤을 새워도 말 못하겠죠. 저희들 그 숭고한 정신을 다 잘 이어받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법진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북부 보훈지청 윤종호 지청장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 윤종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입적 74주기를 맞아 선생님이 뜨거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그 고귀한 뜻을 기르고자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한 세기 전 한용운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신 애국, 애족 정신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여 온 국민이 화합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시고 앞장서신 만해 선생님이 고귀한 뜻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가르침의 뜻을 되새겨보며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만해 선생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부디 영변하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법진 스님을 비롯한 선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대분 여러분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족 대표 33인 유족회 임종선 회장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모사. 국군이 세하던 한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신 선생님께서는 설악산 오세암을 비롯하여 간도 등을 요람하시다가 을산늑약이 늑결되던 해인 인제 백담사에서 불교에 귀하셨습니다. 그 백담사를 찾는 이들에게 나라의 현실을 설파하는 한편 경술국치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사방으로 몰려든 독립군들을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불교 학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신 선생님께서는 불교대전 저수를 비롯하여 불교 연구에 몰두하셨으며 불교 개혁과 불교의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민족 개명운동에 앞장서면서 조국의 독립과 민족 강복의 기운을 고조시키셨으며 3.1운동 당시의 정기과정에 깊이 관여하신 선생님께서는 백영선 스님과 함께 불교도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인사가 독립간청서나 독립청원서로 명명하라 할 때도 독립선언서로 표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키셨습니다. 대일항쟁기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 독립투쟁 사상 고치에 힘쓰셨으며 독립선언서 말미에 공약상 문장을 지으시는 등 3.1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민족의 수건인 평화통일의 새날도 활짝 열어 선생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시어로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의 노래를 합창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만해기념관 관장 전보삼입니다. 오늘 만해 한용운 선사가 열반하신 지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진리의 실천을 위한 맨 앞장에서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고 돌아오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 바로 만해 한용운 대선사이십니다. 바로 그를 추모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불교의 개혁을 위하여 조술하신 조선불교 유신론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을 담았습니다. 형이아우여, 나의 이 목소리는 파리 소리가 아니라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의 소리임을 하고 붓을 놓으셨습니다. 10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둠에서 깨어나지 못한 한국 불교는 만해의 불교 개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파리 소리만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곡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시 한번 만해 한용운 선사의 영전에서 기원 드립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조선 강점기 경술국치 이후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해역에서 이등박문을 통쾌하게 사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만섬에 끓는 피어 열말의 담력이여 벼르고 벼른 기상 서리빨이 시퍼렀다. 벼랑간 벼락치듯 천지를 뒤흔드니 총탄이 쏟아지는데 그대 늠름한 모습이여 하고 읊으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자주민의 정통성과 자존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내년이면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그날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독립선언서의 광경을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더욱 심사 한용운 연설 끝에 독립만세였습니다. 이제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내 나라에서 죽을 수 있으니 기쁘다는 이 한마디는 생사를 초월한 정신입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만해 한용운 선사의 생사를 초월한 정신은 바로 하엄 철학에서 말하는 무진연기 사상이요 보현해영원의 실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직접 추구한 공약산정 그대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셨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조국 강복을 한 해 앞둔 44년 6월 29일 시무장에서 66세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한용운의 육신은 법신의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법신은 영원히 이 조국 땅에 남아서 역사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민족의 갈망을 절실하게 노래한 시인이었고 또 구국 일념으로 살아온 독립지사였습니다. 가혹한 고난과 탄압 속에서도 의연함을 보여 주저를 꺾지 않은 대사상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굴의 투지로서 결의를 이끄셨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마련한
한용운 선사 열반 74주기를 맞이하여 정성껏 마련한 달의 제와 추모 공연을 봉행하게 되어서 큰 행복의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께서 만해 스님을 기리며 추모 법회를 하시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 사상가이며 그리고 올고전 수행자였습니다. 저희 선학원은 아무랬던 일제강점기에 민족 독립과 진리 구현을 몸소 실천하신 만해 스님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르고자 만해 스님의 의록 중에서 부처가 되려거든 중생을 여의지 마라, 극락을 가려거든 지옥을 피하지 마라라는 주제로서 74주기 추모 사업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74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토록 염원하시던 해방을 눈앞에 두고 1944년 6월 29일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시겠다는 스님의 염원이 지금 저희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1917년도 만해 스님이 지은 한 시 중에서 사나이 이르는 곳마다 바로 고향인 것을 몇 사람이나 나그네 시름 중에 오래도록 머물렀던가, 큰 소리 3000세계를 깨뜨리나니 눈 속에 복사꽃이 조각조각 흩날리는구나.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대장부로서의 기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독인 탐진치가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 왜곡된 매스미디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불교학자 데이비드 로이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만해 스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문해보고 나아가 지혜를 모아 당대의 불의와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선이며 정의인지 이미 머리로 양심으로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몸으로 행동으로 나로부터 실천할 용기를 가감히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슬푸른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올곧게 견지하고 몸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만해 스님의 용기 있는 실천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목마른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은 설립조사 가운데 한 분이신 만해 스님의 정신과 뜻을 개성하고 발전시켜 이 시대의 거울로 삼고자 매년 추모 행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6월 4일에는 만해 학술제를 봉행을 하였고 6월 10일에는 국립극장에서 만해 예술제를 봉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예대전을 봉행하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6월 29일 만해 스님 달해제로 만해 추모 행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향운이 이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 재단과 사부대중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만해 스님의 영전에 꽃을 바치는 헌화 순서입니다. 먼저 산문 부분 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대상 풍문고등학교 1학년 심규민. 위 학생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한 2018년 만해 한용운 추모 전국 청소년 문예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최우수상 소설 부분 조력자 김양. 풍문고등학교 1학년 조혜은. 최우수상 소설 만해 동국대학교 사범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다은. 우수상 소설 당신에게 덕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조연우. 우수상 산문 남만주 도깨비는 옆구리가 비었다. 중앙고등학교 2학년 이원재. 먼저 우문 부분 대상 시 부분 뜨거운 시무장 장충고등학교 2학년 김은성. 최우수상 시 부분 꽃 장충고등학교 2학년 원석희. 최우수상 시 부분 소녀 풍문고등학교 2학년 박정원. 정재희 학생 시 덧칠한 태극기 풍문고등학교 2학년 정재희. 우수상 시 회고록 풍문고등학교 2학년 천유진. 내빈 여러분께서는 수상 학생들에게 따뜻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을